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퀀트 애널리스트를 맡고 있습니다. 파생 애널리스트도 하고 있고요. 이경수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그 퀀트 전략인데요. 그 퀀트 전략은 이제 스타일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타일이라든지 어떤 지수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은 제가 이제 퀀트이기 때문에 계량적인 기준으로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서머리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내년 상반기 전략이기는 한데 내년 1월 달까지, 그러니까 현재부터 1월 달까지의 전략, 그리고 1월 달부터 내년 이제 상반기 6월 달까지 전략, 이렇게 좀 전략이 좀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남은 성장주는 성장주 내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1월 때부터는 그렇다고 뭐 사이즈가 다시 대형주냐 코스피 200으로 되느냐 이런 컨셉보다는 그 뒤로부터는 사이즈 팩터라기보다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적 팩터로 넘어가는 그런 측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금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한국의 기업 이익 하락,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매도 금지, 이런 정책, 이런 측면이 분명 한국의 어떤 그 스타일이라든지 전체적인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스타일을 전략을 좀 짜봤습니다. 일단은 올해 이제 리뷰인데요. 올해는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완전히 반대 되돌림 장세가 나타났다. 특히나 상반기에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 하반기에 그대로 이제 되돌림 장세가 나타나면서 이런 흐름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엔 또 다시 또 변하고 있죠. 일단 그림에 보시다시피 상반기에는 일단 고베타라든지 이런 이제 거래대금 상위라든지 신용자 상위라든지 이런 팩터들이 이제 상당히 좀 성과가 좋았는데 하반기에 성과가 좀 좋지가 않죠. 반대로 이제 하반기에 성과가 좋았던 그런 스타일 같은 경우는 고배당이라든지 뭐 DPS라고 하면은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이 상향 조정이 된다든지 이런 측면에 약간 퀄리티 내지는 저평가 컨셉의 스타일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근에는 조금 더 다릅니다. 최근에는 가치주의 성과가 좀 낮아지고 있어요. 고배당에 대한 스타일도 조금 낮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11월 달부터에 나타났던 그 10월 달부터 10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나타난 그런 흐름은 오히려 상반기에 조금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돌림이 다시 반대로 되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 배경으로는 금리 상승이 좀 둔화됐고 계절성에 의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저평가, 그 가치주의 어떤 그 성과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와 상당히 연동성이 좀 큽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조금 이제 상승세가 좀 완화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국채금리에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가치주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런 흐름은 고배당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PR과 고배당은 상당히 콜레이션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통 11월 달, 12월 달 배당락에 대한 우려가 고배당 종목군들은 항상 좀 배당락의 우려를 반영시키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정책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 4월에 배당락이 아니냐, 주주총회 이후에 배당락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회사마다 너무 다릅니다. 지금 약간 과도기 측면에서 배당락이 한 20%의 어떤 종목군들은 내년 4월 달에 배당락이 로 이제 변경이 됐고 대부분 이제 은행 업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 80%의 어떤 기업들은 이런 이 내년 초에 나타나는 그 이제 이사회 여기에서 정관을 변경하면서 배당락이 매년 연말에서 4월 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골자는 배당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배당 금액을 알고 투자를 하게끔 하자라는 그런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바뀌어지고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배당락에 대한 우려가 둔화될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배당락의 우려가 가치주라든지 배당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도 오른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좀 저평가라든지 이런 팩터들이 고배당이라는 팩터들이 11월 달, 12월 달에 평균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관찰되고 있고 올해도 이런 흐름을 답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공매도 금지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어떤 공매도 쇼 커버링이 워낙 일어나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정책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보는 것 같이 물론 이제 올해 이제 11월 6일부터 공매도 금지가 되었지만 첫날에 사실 공매도 쇼커버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사실은 연말까지 계속 부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계절적으로도 매년 이제 연말로 되면 특히나 코스닥 150 같은 경우 코스피 200은 쇼커버링에 대한 계절성이 딱히 이렇게 관찰되는 것은 없고요. 오히려 코스닥 150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항상 매년 연말로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그런 계절성이 관찰이 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또 공매도 거래 비율 자체가 사상 최고치였어요. 공매도 금지 직전에 11월 초째 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상 최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9%를 훌쩍 넘은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공매도 금지 정책을 야기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락이 연말이기 때문에 이 대주를 했던 그 주식을 다시 차환을 하는 건데요. 그래야지 원래 주인이 배당 권리를 받아가지고 배당 쿠폰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의 어떤 연말 계절성 그리고 기관들은 북클로징을 합니다. 연도별로 펀드의 성과는 사실 연도별로가 가장 좋은 성과이기 때문에 숏을 해서 돈을 번 게 있다라고 하면 연말에 이것을 매수를 해서 이 차익을 실현을 하는 거죠. 이런 이슈 때문에 이런 쇼커버에 대한 계절성이 있고 여기에서 정책적인 흐름까지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군들은 조금 더 쇼커버링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 거래 같은 경우는 지수의 방향성에 상당히 연동성이 큽니다. 지수가 떨어지는데 이런 계절성이라든지 정책적으로 공매도를 쇼커버를 한다라는 측면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지수의 방향성이 조금 더 핵심 변수고요. 이런 계절적이라는 측면이라든지 정책적인 면은 약간 이제 부수적인 정책이다, 부수적인 영향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군들은 항상 11월 달부터 12월 달에 상당히 좀 성과가 좀 좋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계절성과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쇼커버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쇼커버링은 매일 꾸준하게 된다라기보다는 지수가 떨어질 때는 쇼커버링이 안 돼 있고 이제 지수가 반등할 때 쇼커버링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은 그래서 금리가 하락 반전 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금리, 이익, 공매도 이 세 가지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주력 스타일을 찾았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락의 예상이 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당사 애널리스트뿐만 아니라 그 글로벌 이제 스탠다드의 어떤 컨센서스를 보면 내년 2분기부터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목금리에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인 금리의 방향성은 하락이 될 것이다라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금리가 하락했을 때 어떤 스타일이 성과가 좋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금리 트렌드하고 금리 지수 변화의 상관성 하위를 보면 되겠죠. 예, 금리가 떨어졌을 때 상관성이 높다라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있는 뭐 순연금 상이라든지 공매도 증가라든지 신용융자 상이라든지 고베타 약간 테마주라든지 성장성 그리고 코스피 200보다는 코스닥 150 이런 스타일의 성과가 좋아왔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 반전이 된다라는 가정에서 봤을 때는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유리하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 이익 자체도 저희는 조금 상향폭이 좀 둔화될 것이다. 오히려 이익이 하향 조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올해 상반기에 한국 그 코스피 이익을 상당히 좀 끌어올렸는데 이 반도체 이익 자체가 조금 슬로우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코스피의 이익 둔화 폭도 조금 반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다른 섹터들은 사실은 연초냐 뭐 중순이냐 최근이냐 결국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종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기업이익 추정치와 미국 제조업체 신규 수주의 YY 수치는 한국 기업이익의 거의 이제 핵심 그 프록시다. 연동성이 가장 큰 선행 지표다라고 저희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0월 말 기준의 어떤 그 미국의 제조업체 신규 수주 합계 YY 수치가 꺾였기 때문에 저희의 한국 기업이익 추정치는 조금 눈높이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추정치하고는 거의 이제 3분기 실적은 비슷하지만 내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는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했을 때 국내 기업이익이 조금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코스피 이익과 상관성 스타일을 봤을 때 하위 스타일이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공매도 상위 스타일이라든지 뭐 순연금 상위, 뭐 신용융자 상위, 아무래도 저평가라든지 실적 팩터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테마성, 성장성,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피 200보다는 코스닥 이런 쪽이 유리한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금리 변수도 하락했을 때와 어떤 비슷한 그런 스타일이 관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도 그냥 어찌됐건 지금 공매도 잔고가 더 이상 늘지 못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는 감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경험상 2020년도 3월 때부터 21년도 6월 때까지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가 되었을 때 공매도 잔고가 12조 원에서 6조 원까지 빠졌던 50% 감소했던 그런 이 경험적인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공매도 잔고를 더 이상 늘리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잔고는 빠질 수가 있겠다라고 저희는 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떨어졌을 때 물론 이제 공매도 상이라든지 이런 스타일이 좀 좋았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두에 상반기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내년 1월 달까지 다르고 2월 때부터 6월 달까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른쪽 그래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 시기고요. 여기에서 공매도 잔고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쭉 꾸준하게 좀 빠졌죠. 꾸준하게 빠진 모습이었는데 스타일의 흐름을 보면 공매도 잔고 상위 팩터가 성과가 좀 초기에는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공매도 금지 기간을 반으로 나눠서 전반부, 후반부를 봤을 땐 전반부 같은 경우에는 쇼 커버링이 시장의 이슈가 되면서 수급적인 이슈가 시장을 지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후반 같은 경우에는 실적 팩터가 워킹을 하고 있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이 얘기는 공매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스킴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가가 오른 종목군들에 대한 외국계의 강력한 공매도의 어떤 이제 숏 포지션 증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이제 실적이 좋았는데 뭐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내고 뭐 실적이 좋은 호실적을 발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완전 급락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항상 공매도의 어떤 수급적인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저희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이런 수급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물증이라든지 심증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없어지다 보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에 대해서 그 밸류에이션만큼 수급이 온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물론 호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굳이 공매도로 이 수급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주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 팩터가 상당히 좀 잘 워킹을 하는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1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 그리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도 매년 1분기 실적 시즌 전후가 실적 팩터가 가장 잘 워킹을 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도 같이 감안을 했을 때는 저희가 1분기 실적 시즌 전후에는 실적주
호실적 주들을 상당히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기간에 팩터 오브 수익률 상하이를 보시면 실질적으로도 실적 팩터가 왼쪽에 많이 위치가 되어 있었죠. 공매도 잔고 상위 어디 있느냐? 공매도 잔고 상위는 플러스긴 하지만 저게 이제 상하이기 때문에 모든 팩터들을 저희가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왼쪽에서 왼쪽 중간 왼쪽이다. 그래서 상위권은 맞지만 실적 팩터를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핵심적인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에는 정리를 하자면 그 공매도 금지 초기 시기에는 어찌됐건 이런 현물 숏 포지션을 늘리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 포지셔닝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은 숏 포지션을 한 번밖에 커버를 못하는 거잖아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고를 아껴 쓰는 컨셉에서 숏 커버를 강력하게 맨 처음에 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는 현물을 좀 늘리면서 현물을 팔면서 숏을 대응을 한다거나 개별 주기 선물을 매도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공매도를 저희가 공매도 잔고를 대체를 한다거나 이런 측면으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어찌됐건 내년 1월 달까지는 공매도의 어떤 숏 커버링이 상당히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실적 플레이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뭐 코스닥이라든지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유리하다.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더 유리하다. 이런 컨셉은 아니고요. 약간 스타일 측면에서 숏 커버링 컨셉이 1월 때까지 그 이후부터는 실적 스타일이다. 결과적으로 내년 상반기 통틀어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이런 측면에서 그 안에서의 스타일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최종 유망한 스타일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이익 하락 점수.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이 떨어졌을 때 성과입니다. 이익이 떨어졌을 때 유리한 스타일. 콜레이션 기반이 되겠죠. 그리고 금리가 하락했을 때, 공매도가 감시됐을 때, 공매도가 아예 없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합을 했을 때 이거 길게 봤을 때 내년 상반기를 전반 후반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상반기에 통틀어서의 어떤 유리한 스타일은 퀄리티 지표, 순연금 상위 이 스타일이 사실은 성과가 최근에 되게 좋거든요. 요거는 조달 금리가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순연금이 많은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도 있고요. 이런 스타일을 이제 접목을 해서 종목을 좀 저희가 소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상반기 계절성 측면에서 보면 워낙 그 성장주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굳이 따져보면 상반기에는 알파 플레이, 중소형주 플레이, 하반기에는 가치주 플레이, 배당 플레이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대형주 플레이.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에는 계절적인 측면에서는 저런 이제 고베타라고 하는 것은 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테마주라든지 이런 쪽을 의미를 하고요. OP 상향은 실적 관련한 팩터를 얘기합니다. 신용자 상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마주 컨셉에 상당히 좀 가까운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반기의 하위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이제 실적 상향 팩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상당히 유리한 스타일로 봤습니다. 그리고 순연금 배열, 시총 대비해서 순연금이 많이 있을수록 유리한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이제 기간 순매수 강도는 항상 마이너스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어떻게 보면은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한국의 비중 자체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낮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연금의 어떤 그 풀 자체가 2055년도부터 이제 고갈이 되는 그런 스케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관들이 과매수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고요. 해당 팩터의 성과는 계속해서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왼쪽 포트폴리오와 오른쪽 포트폴리오 저희가 실적 상향과 기간 순매수 강도가 좀 낮은 측면, 특히나 실적 팩터를 가장 좀 주력해서 종목군들을 좀 소팅을 했고요. 이런 것들은 내년 상반기를 길게 봤을 때 이런 포트폴리오에 유리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하반기, 그러니까
전반부 후반부 공매도 금지 정책이라든지 이익 하락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내년 1월 달까지는 쇼커버링에 대한 어떤 임팩트가 큰 성장주 내지는 코스닥 150 이제 중소형주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것을 뭐 사이즈 이펙트보다는 실적, 퀄리티, 저평가 이런 팩터들도 내년 이제 1분기 실적 기준 전후로 상당히 워킹을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두서없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자료와 뭐 포럼 자료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나오는 계속 쿼트 자료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